예,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평일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 저는 단내대부 운영진 남정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컨퍼런스는 지금 네, 여기 나와 있는 AWS, EDB, 인프라지스틱스, 그리고 오픈박스 연구소, 미디어 후원사로 바이라인 네트워크의 후원으로 네, 무사히 잘 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들 아시겠지만 이제 이번 이제 작년 올해부터는 이제 AI 기반의 그런 바이브 코딩이 이제 많이 유행을 하다 보니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와 사실은 무관하게 이제 행사를 이렇게 모객을 하는 과정이 좀 순탄치도 않았고 좀 여러모로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관심 보여주시고 또 같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선 네, 첫 시작은 제가 준비한 키노트로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그 4반 세기를 지나온 플랫폼, 그리고 끊임없이 회춘하는 기술이라는 키노트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반넷이 언제 처음 나왔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네. 네. 2002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정확히 2001년에 베타 버전이 나왔고요. 벌써 지금 이제 20년 하고도 25년째 접어드는 그런 기술인데, 단넷이 이제 자바보다는 좀 늦게 나온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25년이 넘어간 기술이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도 되게 많은 변화와 발전들이 있었죠. 예,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입장에서만 소술하진 않습니다. 커뮤니티 입장에서 단일 기술이 진짜로 발전하길 바라는, 예,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커뮤니티가 최근 1년 사이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소개를 하는 내용을 담고 싶어서 키노트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이런 것도 되는구나라는 걸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크게 6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단넷 하면은 예,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단넷 한다 그러면은 대부분 그렇게들 말씀하실 거예요. "아직도 윈도우 전용이지 않냐?"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편견이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 주도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걸 탈출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굳이 거기서 벗어나를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단일 프레임워크는 뭐 가장 시작이 되는 기술이니까 그렇다 치고, 모노도 있었고 뭐 실버라이트도 있었고 여러 기술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런 기술들은 모두 한때 시대를 풍미했던 기술들이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좀 있으면 혹은 이미 이제 역사 책 속으로 사라진 그런 기술들이 많죠. 그런데 단넷은 이제 이와 정반대의 길을 걸으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크게 세 페이지로 나누어서 단넷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네, 첫 번째 막은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윈도우 전용 프레임워크였고, 단일 프레임워크 1.0을 시작으로 해서 4점대까지 이제 윈폰과 뭐 ASP 단넷과 WPF, WCF를 이제 관리형 코드로 이제 개발을 할 수 있으면서 기존의 C하고 C++로 개발할 때에는 성능은 좋았을지 모르겠는데 안정성 문제, 특히 이제 포인터 같은 거 잘못 다루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해 왔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관리형 코드로 작성할 수 있게 됨으로써 예, 생산성을 혁신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에 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단넷 코어와 단넷 5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를 거치면서 이제 드디어 단넷이 오픈 소스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리눅스와 맥과 클라우드를 지원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산막, 현재 2021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제 네이티브와 AI를 품는 시대로 본격적으로 발전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넷 5 이후로는 어떻죠? 이제
홀수 짝수 버전으로 교대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홀수 때에는 표준 지원 기간이라고 해서 이제 가장 그 최신 기술의 최신 기능들 위주로 많이 선보이되 이제 제품의 지원 기간 자체는 짧게 가지고 가는 버전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짝수 버전에서는 홀수 버전에서 선보였던 기능과 더불어서 이제 안정성 중심의 그런 완성형의 릴리즈를 만드는 데 짝수 버전에 이제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내 5 이후로 5, 6 나왔고 7, 8 나왔고 9, 10이 얼마 전에 나왔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셨을 텐데 10일이 지금 프리뷰 두 번째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년 새 버전이 이제 가을을 기점으로 해서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네, 단넷이 이제 아직도 윈도우에 머물러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의 기준점은요, 단넷 프레임워크 4.0입니다. 그리고 이젠 프레임워크라고 굳이 부르지 않아도 돼요. 그냥 단넷 4.0이라고 얘기해도 겹치는 이름이 없거든요.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단넷 4.0을 아직도 윈도우 전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뭔가 좀 불합리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단넷 10.0인데 11.0이고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인식을 저는 좀 파괴하고 싶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넷 10에 와서는 네이티브 AOT와 AI 에이전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모두들 아시다시피 마우이라던가 블레이저라던가 여러 이제 크로스 플랫폼과 웹 기술들이 종합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진정한 범용 플랫폼으로 발전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예, 아시는 분들은 모두 아시고, 또 이런 정보들이 잘 전달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한테는, 네, 전달이 여전히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이 모든 걸 종합하면 단넷의 시간을 허브로 가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넷의 이제 글로벌 기준으로 현재 위상을 보면, 네, C샵의 티오베 인덱스라고 하는, 네, 그런 언어 순위 매기는 그런 인덱스가 있죠. 이제 작년 2025년 기준으로는 올해의 언어 수상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률도 계속해서 이제 상향하는 추세로, 물론 이제 다른 언어들과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긴 하지만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네, 작년 가을에 단넷 10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뉴겟 패키지, 자바로 치면은 메이븐 센트럴 같은 그런 리포지터리가 있습니다. 뉴겟이라고 하는 패키지, 예, 리포지터리가 있는데, 네, 굉장히 많은 수의 패키지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단순 패키지뿐만이 아니라 요즘 그 npx로 MCP 서버 같은 거 많이들 설치하시죠. 뉴겟에도 MCP 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넷 10 설치하시고 npx 대신에 DNS라고 한 다음에 뉴겟 패키지 중에 이제 MCP 서버를 내장하고 있는 패키지 이름을 쓰시면, 예, 그게 바로 이제 스탠다드 인하우스로 동작하는 MCP 서버로 띄워주는 역할까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넷 10이 가지는 의미가, 우선 단넷 역사상 처음으로, 네, 두 자릿수 버전대에 이제 드디어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 네, 이제 그 우분투뿐만이 아니라요,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랑 맥OS랑, 그리고 최근에 도커가 보안을 강화한다라는 명분으로 DHI라고 하는 서비스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도커 하드닝 이미지라 그래서 그 불필요한 쉘이라던가 부가 기능들을 이제 싹 빼고 이제 보안, 그 미국 국방선 보안 표준 그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맞춘, 예, 그런 이제 이미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부합하는 보안이 강화된 그런 컨테이너 베이스 이미지까지 전부 단넷 10을 지원을 합니다. 근데 지원을 한다는 걸 넘어서서요, 당장 그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맥이나 리눅스에서 그냥 단넷 10을 내 OS, 내 컴퓨터에다가 빠르게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찾아보시면, 전 같았으면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피드 구독을 먼저 이제 각 패키지 매니저별로 먼저 구독을 한 다음에 뭐 키링 등록하시고 뭐 이렇게 좀 부산한 설명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종류의 OS들에 대해서는 그냥 apt 하고 인스톨 한 다음에 단넷 -SDK -10 이렇게만 쓰시면 아무런 사전 준비가 없어도, 우리 자바 오픈 JDK 설치할 때 어떡하죠? 패키지 구독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단넷도 이제 그냥 그렇게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바 쓰시는 느낌으로 단넷을 쓰실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도 이제 잘 쓸 수 있게끔 많은 것들이 개선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네이티브 AOT인데요. 이제
JIT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스트 인 타임이라 그래서 자바도 비슷하지만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죠? 중간 언어로 이제 C# 코드나 이런 거 컴파일하면은 바로 그 특정 CPU 언어로 코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 언어로 MSIL 코드로 만들어지죠. 이거를 이제 런타임에서 로드를 해 가지고 동적으로 기계어로 치환하는 방법을 많이 쓰는데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성능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오버헤드가 제로는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동적으로 뭘 처리하는 기능에 의존을 할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처음부터 이제 JIT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계어를 꼽아낼 수 있으면 되지 않냐라고 해서 어헤드 오브 타임 JIT로 이제 저스트 인 타임이 아니라 미리 컴파일 한다고 해서 AOT를 이제 지원을 하기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이제 사실상 만들어지는 결과물이 그렇습니다. 우리 C하고 C++를 보면은 중간 언어란 개념이 없는 대신에 곧바로 그 기계어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AOT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AOT로 빌드를 할 때 윈도우용, 리눅스용, 맥용으로 일단 OS를 선택을 하고 이제 요즘 CPU도 인텔 프로세서만 있는 거 아니죠. 암 프로세서도 있고 여러 이제 버전들이 있는데 이 여러 버전의 그 CPU들에 맞추어서 코드를 컴파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이제 코드 안에는 뭐만 들어가냐면 가비지 컬렉터만 들어갑니다. 가비지 컬렉터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우리가 C하고 C++, 러스트, 고랭 이런 걸로 프로그래밍한 것과 거의 비슷한 형태로 코드가 만들어지고요. 네, 이 때문에 시작 시간이나 실행 시간에 있어서 중간 컴파일 과정 자체가 아예 사라지기 때문에 시간이 극적으로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 사용량도 획기적으로 줄어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두게 되면 컨테이너나 서버리스 환경에서 지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매우 빠른 성능이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단순히 이렇게 그 코드만 컴파일하는 과정만 면해 주었다가 아니라 이제 C하고 C++ 보면은 이제 그 헤더 파일 만들어서 이제 인클루드하고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로 이렇게 인클루딩하는 이런 과정들을 많이 보실 텐데 이런 것들이 마치 이제 단넷으로 만들었지만 단넷으로 만든 흔적이 아예 사라지게 되거든요.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정적 라이브러리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C하고 C++ 개발자들에게 단넷으로 만든 .lib 파일을 그냥 바로 전달을 하면 헤더 파일 만들어 주는 유게 라이브러리도 있어요. 이것까지 사용하시면 네이티브 코드를 단넷으로 개발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실제로 도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단넷 10은 이제 우분투와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맥OS 중심으로 많은 것들이 집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단순하게 기본 패키지 매니저에다 대고 바로 단넷 10 설치해 달라라고 하면은 진짜로 설치가 되는 그런 경지에 이제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윈도우 지원이 소홀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윈폼이나 WPF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릭스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릭스. 의외로 안 계시네요. 한국형 리눅스라고 합니다. 네이버에서 RHEL 기반으로 포크 버전을 만들었는데 이제 RHEL이나 이런 그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들이 해외 기준으로 맞춰져 있다 보니까 지원 중단이 좀 빨리 오래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그 IT 기업들이 OS 업그레이드 하는데 윈도우가 됐든 리눅스가 됐든 되게 까다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공략하기 위해서 아예 이제 우리 향으로 좀 지원 주기를 약간 더 길게 늘려 잡고 메인터넌스 볼륨을 좀 더 키워서 '한국형 리눅스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시도를 네이버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네이버 리눅스에 단넷 8.0 이랑 9.0 이 무료 들어갑니다, 기본 패키지로요. 아무런 사전 설치가 없어도 그냥 들어가고요. 그리고 FreeBSD도 커뮤니티 주도로 단넷이 지금 이식이 됐습니다. 단넷 10 이요.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하드웨어라고 하면 우리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그 은행에서 쓰는 IBM 메인프레임이랑 그리고 파워PC 환경에서도 이제 여기 들어가는 메인 OS를 직접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만약 우분투 리눅스를 설치를 하시거나 아마 RHEL도 코팅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리눅스를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단넷 10 기본 패키지가 이쪽 환경에도 지금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메인프레임이나 파워PC 같은 이런 워크스테이션에서도 단내 10을 그대로 쓰실 수 있다는 거고요. 뭐 그리고 더 부연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모바일과 IoT 환경으로도 이제 자연스럽게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넷 관련해서 '보안이 이제 괜찮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들 하시는데요. 한 가지 좀 추천드리고 싶은 옵션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도커 하드닝 이미지라 그래서 이제 취약적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기능들을 모두 빼고 순수하게 단내 코어 런타임만 내장을 한 상태로 운영이 되는 그런 이미지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이미지를 빌드하고 애플리케이션을 내보내시면 최소한 미 국방성 표준은 지킬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 국내 나름대로의 뭐 어떤 그 보안 규격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거는 일단 논외로 치더라도 적어도 어디 가서 이렇게 쉽게 뚫리는 이미지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베이스라인을 이걸 기반으로 단내 10 이미지를 만들어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시면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네이티브 AOT는 이제 네, 잘하면 이미지 크기가 기존에 이제 필요 없는 코드들을 다 날리는 효과도 있고, 이제 JIT 컴파일러 엔진 자체가 날아가기 때문에 이미지 크기가 이제 굉장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시작 시간이 빨라진다라는 거 다시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그 필드에서 아마 비주얼 스튜디오 그 구독형으로 구입을 하셨다 그러면 2026을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2026이 이제 작년 그 겨울에 그리고 올 봄에 이제 처음 릴리즈가 됐는데, 그냥 새 버전이 나왔다고 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율 디버깅 기능이 들어간 건데요. 요즘 AI 에이전트들 많이들 사용하시죠. 근데 AI 에이전트 쓰시는 거 보면은 대부분 채팅봇처럼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잘 써야 코드 작성 정도로 많이 만족을 하시는데,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께서 평소에 만들어 두셨던 유닛 테스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돌렸을 때 어떻죠? 보통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실패를 했을 때 이걸 AI에게 가설을 세워서 고쳐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비주얼 스튜디오 2026 기준으로는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자기가 스스로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고 자기가 중단점이랑 그 변수 값 체크를 시도를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자동으로 이제 코드 수정까지 진행을 해 주는, 예, 그런 기능들을 모두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그 비주얼 스튜디오 2026으로 이제 전환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한번 이제 전환을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저희 커뮤니티 관점에서 얘기하고 싶은 말씀들을 좀 드려 볼게요. 저를 포함해서요, 저희 많은 운영진분들, 저희 단내 내부 운영진분들은 요즘 이제 AI 기반의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재미있는 것들, 그동안 생각만 하다가 이제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선 네, 제가 만들었던 것부터 공유를 한번 드리면, 네, 그 단넷에서 아래 한글 파일 같은 거 어떻게 다루지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그동안은 액티브엑스 컨트롤을 이제 랩핑을 해 가지고 아래 한글 파일들을 다루는 걸 많이들 하셨는데, 네, 이제 이거를 이제 자바로 이제 어떤 분께서 그 만들어 주신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인데, 네, 이거를 이제 단넷에서도 네이티브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그동안 많이 해 왔다가, 예, 바이브 코딩으로 이제 제가 이거를, 참 이런 말을 드리는 거 그 약하리 같아서 정말 안 좋아하긴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를 자바 버전의 자바 버전의 라이브러리 코드를 정확히 이틀 만에 컨버전을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픈스 4.6과 몇몇 MCP 서버의 도구의 지원을 받아서 거기까지 달성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이제 릴리즈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체크하고 이런저런 이제 제반 사항들을 이제 충족을 하면서 한 달 정도가 뒤에 더 걸리긴 했지만 피지컬하게는 네, 이틀이 걸린 셈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아파치 퓨어웨이브 이제 자바에서 그 옛날 그 DOCX 전에 옛날 워드 문서 다룰 때 이제 이런 걸로 많이 커버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오픈 MCDF 기반으로 라이브러리를 전환하는 것만은 제 판단으로 진행을 했고, 나머지 모든 코드 작성들이나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AI와 앞서 말씀드렸던 비주얼 스튜디오 2016의 자율 디버깅 기능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운영진 분께서 또 그런 아쉬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UI 라이브러리들이 잘 만들어져 있는 게 많습니다. 뭐 WPF도 있고 아발로니아도 있고 참 좋은 게 많은데, 예, 그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대부분 윈도우에 중소비되어 있거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상용으로 뭔가 돌리거나 디자인 타임을 볼모로 잡고서 막 이제, 예, 기능을 제약을 걸고 하는 그런 점들이 너무 아쉬워서, 그럴 바에야 그냥 스위프트 UI처럼 코드만으로 작성할 수 있는 깔끔한 UI 라이브러리를 '크로스 플랫폼으로 우리가 만들 수는 없는 걸까?'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셔서, 예, 이런 뮤 UI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최근에 오픈 소스로 만들어서 지금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를 만듦으로 인해서 단넷이 이제 '윈도우 UI 위주로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타파함과 동시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 뮤 UI를 이용해서 비주얼 스튜디오의 이제 대체품이라고 할 수 있는 오픈 소스 IDE를 만드는 것도 어쩌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이제 이걸 확장판 프로젝트를 또 기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직 릴리즈하진 못했는데요. 혹시 그 아이로파이썬이나 혹은 파이썬넷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많이들 사용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단넷에서 파이썬 인테그레이션 하는 프로젝트들인데요. 근데 아이론 파이썬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이제 단넷으로 파이썬을 에뮬레이션 하는 건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본가의 파이썬을 쫓아가기에는 프로젝트가 여건이 한계가 있고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는 단넷 프레임워크 시절에 API들이 맞추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지원도 부족하고, 또 요즘 단넷 그 환경에는 잘 맞지도 않아서 적용하는 데 초기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앞으로 이제, 예, 그 스레드 락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잘 이루어지는 그런 파이썬 새 버전이 지금 선적 위사부터 새 빌드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도 앞으로 잘 될지 미지수인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소를 하고, 또 요즘 UV 많이 사용하시죠, 파이썬에서. 이 UV하고 좀 더 친화력을 높인 그런 이제 프레임워크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네, 단넷 PY라고 단넷 파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도 지금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단넷에서 랭체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 고런 전략들을 지금 이제 구상을 해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 제가 만든 지 벌써 5 년째가 된 프로젝트인데, 시타고라고 하는 프로젝트도 저희 단넷 내부에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입니다. 네. 뭐 이거는 벌써 보시면 아시죠? 인터넷 뱅킹들, 액티브엑스 컨트롤 여전히 요구 많이 하는 곳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윈도우 샌드박스에다가 어차피 이제 설치해야 될 프로그램들은 정해져 있으니 그냥 그거를 한꺼번에 좀 설치를 하고 필요할 때에만 가상 머신 만들어서 사용하다가 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도와주는 간단한 유틸리티를 만들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 주고 계시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딱 하나 아쉬운 것은, 네, 윈도우 10 이나 11 프로 버전 이상에서만 윈도우 샌드박스가 제공이 된다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맥이나 리눅스에서는 이제 제공되지 않는다라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바이브 코딩을 이용해서 우선 맥 버전 기준으로, 오픈 소스는 아닐 것 같습니다만 이제 바이브 코딩 이제 그걸 이용해서 스위프트로, 네, 네이티브 맥OS 샌드박스를 윈도우를 띄우는 샌드박스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네, 시카고에 이제 맥과 리눅스 버전을 만들어 가는 것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요것도 커뮤니티에 계속 소식을 공유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단넷이 앞으로 이제 더 많은 발전들을 이룰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25 년간 살아남은 진짜 이유라고 한다면 단순히 기술이 우수해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어떤 위치를 부정하고 다시 만드는 동기를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개발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서 처음에 윈도우 전용으로 시작을 했다가 크로스 플랫폼과 네이티브와 AI로의 담대한 전환까지 멋지게 이루어 나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기술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25 년을 사반세기라고 하거든요. 다음 25 년을 향해서 단넷이 더 앞으로 많이 발전해 나갈 것이다라는 기대를 그래서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AI 시대에 단넷을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성능도 혁신적일 뿐만 아니라 개발자 경험을 재정의하고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예, 선두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넷 데브가 이러한 이제 커뮤니티를 이끌어가면서 사실상 저희가 명실상부하게 국내 최대 단넷 커뮤니티라고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7 년째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 3 년만 더 지나면 이제 10 년째에 이르게 되는데, 예, 이 변화를 많은 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 갈 것이라 믿습니다. 예, 그래서 단넷을 지금 이제 바로 시작을 해 보고 싶으시다 혹은 더 많이 알아보고 싶으시다 하면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닷.net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예, 공식 홈페이지니까요. 여기서 단넷 10 SDK도 받으실 수 있고 저희 단넷 데브 포럼 사이트도 많이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키노트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노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